제가 예전에 라면을 먹고 혈당 실험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댓글 중에 라면에 식초를 넣으면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초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관련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초 라면의 효과가 궁금해져서 직접 혈당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라면에 식초를 넣으면 혈당이 달라지는지 직접 측정한 데이터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혈당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튀김 우동 작은 컵라면을 3가지 방식으로 먹어보았습니다. 큰 컵라면은 양이 많아 여러 번 먹기엔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은 컵라면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면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두 번째로 라면에 식초를 넣어 먹었을 때, 세 번째로 식전에 식초물을 먹은 후 라면을 먹었을 때입니다. 식초는 집에 있는 발효식초로 실험을 해봤고 100ml당 당류가 3g이 들어있습니다. 식초를 한 숟가락씩 사용하면 대략 15ml 정도인데 이 정도의 당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험인 식초 라면의 경우 라면이 다 익은 후 식초 한 숟가락을 넣어 잘 섞은 뒤 먹었고 세 번째 실험은 라면을 먹기 15분 전에 식초물을 먹고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식초물은 물 250ml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아무래도 혈당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 탄수화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을 찾아보았는데요. 편의점에 가서 작은 컵라면을 보니 대부분 탄수화물 함량이 40g에서 50g 정도였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혈당 상승을 줄이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탄수화물이 낮은 튀김우동 라면을 선택했습니다. 국물도 다 먹어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국물까지 먹었을 때 혈당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국물까지 다 먹어보았습니다. 식초를 넣은 라면 국물은 제 입에 맞진 않아 먹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라면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29, 식후 1시간은 224, 식후 2시간은 192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95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초 라면을 먹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7, 식후 1시간은 200, 식후 2시간 161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83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초물을 먹고 15분 뒤에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30, 식후 1시간은 204, 식후 2시간은 170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74 정도 상승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라면만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이 가장 컸고 식초 라면과 식전 식초물을 먹었을 경우 혈당 상승이 더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시간 혈당도 식초를 먹었을 경우가 더 안정적인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작은 컵라면인데도 혈당이 많이 오릅니다. 큰 컵을 먹었다면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가 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라면을 안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굳이 먹는다면 라면에 식초를 넣어 먹는 방법 그리고 식전에 식초물을 먹는 방법이 그나마 당뇨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식초가 적응이 잘 안 돼서 평소에 자주 먹는 레몬물을 먹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면에 식초를 넣어 먹으니 맛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외에도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다이소에서 라면 스프만 따로 구매해 탄수화물이 적은 대체면과 함께 조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추후 콘텐츠로 따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식초의 어떤 효과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다르게 나온 것인지 알아보며 어떻게 먹는 게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는 아세트산, 아미노산, 미네랄, 유기산 등 여러 유익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단순히 신맛을 내는 산이 아니라 소화 효소의 작용과 포도당 흡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식초 한 큰술에는 약 0.8에서 1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 반응에 직접 작용하는 핵심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제안된 작용 기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흰빵 기반 식사에 식초를 더했을 때 식후 혈당 인슐린 반응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빵에 식초를 더해 먹은 그룹은 단순히 빵만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개선되었고 주관적인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도 보였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탄수화물 식사와 식초를 같이 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식초와 위약을 섭취한 대상을 비교했을 때 식후 근육 포도당 흡수가 위약군에 비해 식초군에서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 시판 식초의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세트산은 알파 아밀레이스, 자당 분해 효소 같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약하게 억제해서 포도당 생성 속도를 늦춥니다. 이로 인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신맛 나는 식초가 아니라 실제로 혈당 조절과 식사 만족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알려지면서 혈당 방어용으로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식초는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먹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치아 손상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10에서 30ml, 즉 약 한두 큰술 정도의 식초가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조절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량 범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하루 15에서 30ml를 1회 또는 2회, 8주 이상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30ml를 초과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서 먹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더 억제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식사 중 10g의 식초를 먹은 경우와 식사 5시간 전에 20g을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식사 직전 또는 식사 중 섭취가 혈당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식사와 가까운 시점에 섭취할수록 포도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급등을 막기 위해선 식사 직전 15에서 30ml, 약 한두 큰술 정도의 사과 식초를 물 100ml 정도에 섞어 마시는 것이 연구상 가장 많이 쓰인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므로 과용은 피해야 합니다. 식초가 좋다는 건 알지만 막상 먹어보면 강한 신맛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실험하면서 여러 번 마셔봤는데요. 솔직히 제 입맛에는 너무 맛이 없어서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옵션으로 레몬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레몬 역시 유기산이 풍부해서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 흡수를 완만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진행한 레몬물 실험에서도 꽤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요즘도 꾸준히 식전 레몬물 루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레몬물 실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식초물이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레몬물부터 시작해서 점차 식초물로 전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전 작은 습관 하나로 혈당을 방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